누더기 부동산 세금에 정부도 이에 대해서 해석 중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도 부동산 세법이 많이 바뀌니까 헷갈릴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좀 바뀔 수가 있고 정말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과세 당국조차도 해석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이건 좀 황당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되는 그런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때 학창시절 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뭐 교육, 근로, 국방, 그리고 납세 의무, 이게 굉장히 그 신성한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슨 뭐 불법적인 어떤 탈세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기준대로 내려고 하는데 내가 이게 비과세인지 비과세가 아닌지 그런 걸 물어봐도 정부가 기다려달라. 그리고 그 기다리는 중간에 내 어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우신 그런 사례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출처를 먼저 밝히자면 이데일리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2021년 10월 26일자 기사입니다. 황현규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얼굴이 좀 낯이 익네요. 제가 이렇게 그 소스를 가져오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읽거든요. 사진이 낯이 익습니다. 나중에 이데일리 뭐 강의 같은 거 하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목이 이제 누더기 부동산 세금이고 정부 해석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뭐 기사 서머리 정도가 되겠죠. 자, 어려운 양도세 기재부 국세청도 당혹. 정말 어려워요. 납세자들 질의에 유권 해석 중 답변만. 도대체 팔라는 거냐 팔지 말라는 거냐 정말 분통 터지는 거죠. 급하게 나온 세제 개편에 시장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이제 이게 이 기사의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여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들을 좀 덧붙여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개정 등을 반복하면서 누더기법이 돼가고 있다. 정말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은 세법을 놓고 유권 해석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세금 내실 때 국세청, 뭐 관할 세무서가 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고요. 물론 거기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세청의 상위 기관인 기획재정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세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본 방송의 취지는 똑똑해지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세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택을 살 때 처음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렇게 있는데 이때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세에 해당되거든요. 국세에 해당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취득세, 재산세는 또 지방세라서 행정안전부로 가야 됩니다.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행안부 이렇게 양쪽을 알아야 되는데 뭐 기존에는 특히 취득세라든가 재산세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 7월 이제 8월 달에 지방세법 개정을 하면서 취득세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최근 이모 씨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국세청에 했다가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 주기라는 답변을 받았다. 자, 비과세죠. 양도세 비과세죠. 이건 이제 소득세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소득세법은 국세에 해당돼요. 국세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국세청 기획재정부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사에는 없는데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가 있어요. 그때 취득세 중과 제외는 행안부로 가야 돼요. 소득세하고 또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됐는데 취득세 중과는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희한한 케이스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이모 씨 사례를 좀 볼까요? 비조정지역 주택 세채 A, B, C를 가지고 있던 이 씨는 지난해 B주택을 매도했다. 지난해 2020년. 그리고 A, C 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3주택에서 2주택자가 되면서 일시적 2주택 조건을 갖추는지를 국세청에 문의했다. 이거는 쟁점 7가지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쟁점 7가지 중에 사례를 보면은 2021년 최종 1주택 적용되기 전에 그 전에 판 경우에는 3주택에서 하나 팔고 남은 2개가 비과세가 되면 그때는 비과세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물론 세무사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 계시는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한테 물어보면요, 그 경우에도 그냥 안전하게 뭐 사전 답변이라든가 이렇게 좀 질의를 하고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개별 케이스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해야 될 수도 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손실, 스트레스, 그 전부 다 사회적 납세 협력 비용이거든요. 사회적 손실이거든요. 재정학에서는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영어를 써서. 어쨌든 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손실. 사회가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여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자, 어쨌든 이 3주택에서 하나를 날리고 남은 2개가 있을 때 비과세가 되느냐.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2주택 중 남은 2개에서 또 하나를 매도하면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분은 그렇게 하시려나 보죠. 주택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뭔가 죄인 취급하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3개 중에서 내가 하나 팔고 남은 2개가 있는데 또 하나 팔 거다. 자, 그런데 이게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절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하는 방법 아닙니까?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는. 자,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제 뭐 이도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는 게 일정 기한에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정 기한이 계속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이제 12월까지 팔아야 되는데 그럼 남은 기간이 2개월인데 해석 중입니다. 해버리고 만약에 해 넘기면 그땐 누가 저걸 해줄 거예요? 누가 보상을 해줄 거예요? 자, 일시적 2주택 조건이 성립하냐에 따라서 양도세 유무가 달라지는 셈인데 지난 19일 국세청은 이 씨의 질문에 유권 해석 중이니까 기다려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방법이 국세청에서는 2021년 3월, 지난 3월에는 비과세가 또 된다고 했었어요. 앞서 지난 3월 국세청은 3주택자가 한 채를 매도해서 2주택자가 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집을 매도할 때는 종전주택 취득 시기, 맨 처음 취득 시기로 가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거죠.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유권 해석이라는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한 거다. 왜?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언론에서 계속 막 나와버리고 약간 꼼수처럼 뭔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모 씨는 처음부터 3주택이었잖아요. 근데 2주택에서 하나를 더 사버려서 3주택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하나 팔고 남은 2개 대해서 비과세를 막 한 것처럼 신고가 들어가니까 이게 좀 취지를 생각해보면은 이제 기재부에서도 좀 답답한 거죠.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버린 거죠. 이거 비과세 안 해줄 거야. 그러는데 보도자료가 어떤 법적 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이제 법적 근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권해석, 별도 유권해석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조문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얘가 지금 7월달에 나온 거 아닌가? 지금? 여기 선회한 게? 자, 기재부 등 당국도 해당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모르겠어요. 어려운 건지, 늦게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20년, 이건 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게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야. 2020년 6.17은요. 이때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2020년 7.10 때 이때도 대책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취득세를 이제 지방세법 개정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취득세를 중과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부를 증여를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2020년 8월 1개월 만에 증여 취득세를 12% 올려버렸어요. 공시가격 3억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엄청 빨리 했어요. 이때는. 그리고 이때 제가 뭐가 있어요. 이때 총선이 있었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탄력 받아서 한 거죠. 아니 그런데 같은 논리라면은 지금 2021년 7월 달에 기재부에서 보도자료 내가지고 비과세 아니야 라고 했으면
지금 2021년 10월이잖아요. 좀 뭔가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긴 1개월 만에 하고, 여긴 지금 3개월인데 뭐 나오지도 않고, 뭐 좀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요게. 답답한 거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하나 더 할까요? 양도세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거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이거 언제?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게 5월달에 나왔어요. 5월달에 특정 당 이름 말하면 노딱이 붙으니까 말 안 할래요. 여기 당에서 여기서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것도 비슷해요.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오고요. 이때도 계속 논의를 하고요. 8월 달에, 7월인가? 6월인가 뭐 투표를 해가지고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때 발의를 했어요. 지금 10월인데 안 나오잖아요. 도대체 몇 개월 걸리냐? 5개월. 이거는 이렇게 빨리 하면서. 요거. 취득세. 이거는 이렇게 빨리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취득세보다 양도세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보도자료를 딱 냈을 때 뭔가 나름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야,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법 해석을 잘못했어. 우리가 이런 취지로 만든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그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보도자료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그런 거를 설계를 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드디어 정말 소위 요즘 말로 찐인 거죠, 찐. 여기서 이제 뭔가 판가름 내주겠구나. 그럼 이제 뭐 기다리자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과세가 된다고 합시다. 근데 해석이 늦게 나와가지고 그 기한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구제해 줄 거예요, 지금? 자, 현 정부 들어서 양도세 주요 개편 내용을 한번 봅시다. 2017년 8회 대책 보면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분양권 중과세 적용,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적용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4월부터 실제 이제 양도시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9.13 대책, 이게 좀 굉장히 큰 대책이었어요. 이건 정말 효과가 컸어요. 이때 이제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내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강화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2년 고지요건 적용했어요. 제가 이거 보고는 정말 좀 이거는 8회 대책에서 나온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 보호한다는 취지하고 정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직방 제1회 1화 영상으로 절세의신 그거 한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1주택자라도 내가 비과세는 되는데 비과세 초과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현재 9억 초과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 장특공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럼 세부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1주택자도 이제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게 생겼다. 그걸 했었거든요. 말이 실현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2019년 2월 달에 이제 시행령 개정을 하죠. 일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하고, 그리고 12.16 대책에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기간을 1년으로 이제 줄여버려요. 3년에서 2년, 그리고 1년으로 줄여버리고 여기에 전입 요건까지 갖춰버리죠. 아무튼 뭐 그래요. 지금 보고 있으면 속상하죠. 그리고 2020년 710 대책으로 해가지고 단기 보유 및 분양권 중과세율 인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강화죠. 강화. 제발 여기 좀 강화라고 좀 써주십시오. 언론사분들.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처음 시행되는 것 같은데 이미 이때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이때는 겨우 10%포인트 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최종 숫자만 보면은 많이 굉장한 세부담인데 기존에 이미 높았기 때문에 그 높아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안 파는 거예요. 정부 유권 해석의 결론이 언제 날지는 미지수다. 몇 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 실제 정부는 2년 만에 분양권 취득 시점에 대한 기준을 내놓은 바 있다. 이것도 제가 상반기 때 명사초청 특강에서 설명드렸었죠. 세무사님, 회계사님 모시고. 자, 앞서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냐? 주택은 있는데 분양권이 있는 게 없었어요. 분양권이. 가지고 그럼 분양권을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분양권이 잔금을 쳐서 주택으로 됐을 때 그때를 등기 시점으로 해서 기준을 볼 거냐? 아니면 분양권을 처음에 계약한, 취득한 그날로 볼 거냐? 그게 명시하지 않았는데
나왔는데 문제는 언제 나왔냐면 2021년 5월에 나왔어. 5월 달에. 제가 날짜 정확히 얘기합니다. 5월 25일. 제가 어제도 이거 관련된 그 예규 다시 또 찾아가지고 또 봤거든요. 우병탁 세무사님은 부동산 세제 자체가 급하게 나오면서 부작용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추후에 다시 유권 해석으로 수정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결국 납세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제 개편 등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좀 급하게 먹다가 체합니다. 자, 내용은 좀 짧은데 굉장히 좀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막 신세 한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분 나쁘다. 그러면 저는 그건 되게 좀 감정 소비만 하는 거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주택자예요. 1주택자라시라면은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니까 언젠간 되겠죠. 문제가 뭐예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이신 분들인 거죠. 요거죠. 자, 이 경우에는 대체주택, 소위 말해서 2번 주택을 언제 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날짜가 우리 기사에도 봤지만 2018년 9.13 그리고 2019년 12.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 2번 주택을 요렇게 샀다. 지금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는 겁니다. 강화된 일시적 1주택 비과세. 그럼 이때는 3년이잖아요. 그쵸? 3년. 내가 요때 샀다. 그럼 2년이지 않습니까? 요때 샀다. 그러면 1년 플러스 전입. 생각보다 요 전입을 놓치는 케이스가 있어요. 가지고 제 주변에도 요 전입 안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집 팔았는데 비과세 받으려고 팔았는데 전입을 안 해가지고 비과세 날라간 케이스가 있어요. 정확하게 세무서에서 1년 지나고 왜 이렇게 글씨가 이러지? 정확하게 세무서에서 언제 연락이 왔냐면 1년 딱 1일 되니까 연락 오더래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짜증나죠. 좀 말 좀 해주지. 약간 좀 무슨 뭐 함정 과세? 아무튼 좀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좀 억울하잖아요. 알고 있으면 좀 미리 말해주면 안 되나?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내가 지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조정해서 조정 갔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보세요. 아직 19년 12월 16일에서 그 전에 산 사람이 2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2년을 더 가면은 얼마입니까? 21년 12월 15일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 구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해석이 나와줘야지. 이 사람 어떻게 줄 거야 지금.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이 케이스다. 자, 그러면 1번을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 양도 차익이 1억이면 세금 한 2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2천을 세이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큰 돈이죠. 세이브 하셔야죠. 그런데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기한이 넘겨가지고 이때 해석이 나와요. 그럼 나 비과세 날라갔죠. 포기하지 마세요. 요거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은 비과세는 아닌데 일반 과세가 가능해요. 중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시라고요. 이거 만약에 중과 들어가 버리면은 2주택 중과하면 4천 정도 나와요, 세금이. 근데 일반 과세 하면 2천으로 줄어드니까 2천 정도 세이브 했잖아요. 2천 정도 세이브 하시면은 저한테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여기 해당되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막 피가 아마 뭐 속이 타들어갈걸요 지금. 매도 날짜는 다가오는데 해석은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일반 과세라도 된다. 3년 안에 팔면
이거라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은 어떠실까 싶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1번을 3년 안에 팔아서 일반과세 받았잖아요. 근데 1번이 너무 좋아. 1번이 아주 그냥 똘똘해, 똘똘해. 팔지 마요, 이거. 매도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가져가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절세는 그냥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번 돈에서 이게 절세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가 늘 드는 사례인데, 제가 늘 드는 사례인데, 연봉 3천이 좋습니까? 1억이 좋습니까? 당연히 연봉 1억이 좋잖아요. 그럼 연봉 3천이 세금 더 내나요? 연봉 1억이 더 내나요? 연봉 1억이 세금 더 내잖아요. 여러분들은 차라리 세금을 더 내시지만 연봉 1억 받는 게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연봉 1억을 받으시고 세금 많이 내시고 납세 의무 충실히 하시고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그 안에서 절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은 벌지도 않는데 처음부터 막 절세를 한다 그러면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게. 자,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부터 시작되는 정규 과정이 있는데 여기 제가 댓글 남겨놨는데 이제 고정 댓글하고 본문 더보기에 남겨놓을 건데 지금 11월에 시작하는 기수가 이제 12월 이렇게 2개월까지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거든요. 그 기간 안에 뭔가 결론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커리큘럼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커리큘럼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저는 라이브로 해드릴 거거든요. 우리 정규 수강생들한테는 줌으로 얼굴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피드백 드릴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청하신 분들은. 네. 자, 그럼 우리 그때 만나기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는 2부 시간에는 가계대출에 대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됐죠. 그래서 좀 급하게 저도 가져왔는데 그래서 내용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보도록 하고요. 라이브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남아 계시면 되고요. 녹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